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낡은 복도에는 CCTV도 제대로 없고 관리인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곳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80살 명옥 할머니.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밥을 짓는 것도 걸음을 옮기는 것도 힘겨운 노인이 되었다. 이웃들은 어느 순간부터 낮에는 작은 소음을, 밤에는 수상한 그림자를 보곤 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모두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바로 옆집에 사는 불량한 부부 때문이었다. 그들은 남을 돕기는커녕 약한 사람을 노리며 살아가는 이들이었다. 특히 명옥 할머니가 아픈 뒤로는 몰래 집에 들어가 가전제품과 돈을 훔치려 했다. 그들은 복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할머니 집에 들어갔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지갑, 현금, 전자제품을 훔쳐갔다. 이 장면을 우연히 본 몇몇 이웃들은 눈치를 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건 기본이었다. 무엇보다 신고라도 하려 하면 곧장 찾아와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피하며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순복 아주머니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늘 할머니와 반찬을 나누며 지냈던 그녀는 외면할 수 없다고 느꼈다. 용기를 내어 경찰에 연락하려 했지만 그 순간 부부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를 향했다. 순복 아주머니는 결국 신고하지 못했다. 불량 부부가 그녀의 집 앞까지 찾아와 네가 경찰에 전화라도 하면 내 손녀부터 다칠 줄 알아 라며 협박했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명옥 할머니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순복 아주머니는 조심스레 할머니 집을 찾았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마른 손은 떨리고 있었고 밥그릇에는 이미 상한 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이고, 할머니, 이렇게 계시면 안 되죠. 순복 아주머니는 부랴부랴 부엌을 정리하고 죽을 끓였다.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자 명옥 할머니는 겨우 몇 술 삼키고 눈물을 글썽였다. 고맙구나. 순복 씨, 내가 자식들한테 전화했는데 아무도 받질 않더라. 순복 아주머니는 다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다. 절망감을 느끼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할머니를 부축해 택시에 태우고 응급실로 향했다. 병원 침대 위에 누운 명옥 할머니는 지친 숨을 몰아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혹시라도 내 자식들 오면 나 좀 불러줘.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대답은 없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말했다. 순복 씨, 괜찮아. 아이들은 바빠서 나 때문에 마음 쓰게 하고 싶지 않다. 그 말에 순복 아주머니는 가슴이 미어졌다. 할머니, 너무 가여워요. 자식들이 이렇게 모른 척하다니.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자식들을 감쌌다. 나한테 원망은 없어. 그저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면 좋겠구나. 순복 아주머니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식들을 데려오겠어. 아무리 전화해도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는 자식들에게 결국 울분을 터뜨렸다. 지금 어머니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거예요. 곧 세상을 떠나실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들어볼래요? 제일 먼저 찾아온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하셨어요. 그 말에 자식들의 목소리가 순간 달라졌다. 전화를 끊은 지 몇 시간도 안 되어 병원 복도에 급히 뛰어오는 발걸음이 들렸다. 먼저 도착한 건 장남 부부였다. 땀에 젖은 얼굴로 병실 문을 열며 어머니 하고 외쳤다. 이어 차남이 헐레벌떡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막내딸까지 눈물을 글썽이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순복 아주머니는 벽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다. 재산 얘기해야만 오는 건가? 침대 위에 명옥 할머니는 약해진 눈을 크게 뜨며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의 손을 잡았다. 아이고, 이렇게 다들 와줬구나. 그 순간 병실은 오랜만에 가족의 울음과 목소리로 가득 찼다.
오랜만에 자식들의 손을 잡은 명옥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평생 바란 건 돈도 집도 아니야. 그저 너희 얼굴 한 번 더 보는 거였지. 장남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늦게 왔어요. 차남도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받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내딸은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엄마, 나 정말 보고 싶었어. 이렇게 늦게 와서 미안해. 명옥 할머니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따뜻한 눈빛으로 새 아이를 바라봤다. 다 괜찮아. 살아가는 게 원래 힘든 거 아니니. 하지만 꼭 기억해.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해. 돈이 필요하면 내 적금 써도 되고, 집이 필요하면 내 집에 들어와 살아. 나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 순간 세 자식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순복 아주머니는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 참지 못하고 외쳤다. 왜 이제야 와서 울기만 하세요? 그동안 할머니는 홀로 고통을 견디셨고 이웃들한테 괴롭힘까지 당하셨어요. 설마 지금 와서 울며불며 하는 게 재산 때문은 아니겠죠? 그때 정적을 깨뜨린 건 뜻밖에도 손주였다. 할머니, 사실은 아버지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저도 봤어요. 장남이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손주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전 창고에 큰 불이 나서 아버지가 그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다 잃었어요.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정신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순복 아주머니의 시선이 차남에게 향하자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입을 열었다. 저는 제 아들이 위급하게 의수술을 받느라 병원에 매달려 있었어요. 휴대폰을 손에 쥘 겨를조차 없었죠. 마지막으로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고백했다. 저는 이혼했어요. 엄마가 알면 너무 속상하실까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피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부족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외롭게 두지 않을게요. 차남도 흐느끼며 다짐했다. 어머니, 다시는 전화 놓치지 않을게요. 늘 곁에 있을게요. 막내딸은 두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감싸며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다시 엄마 곁에서 살고 싶어. 더는 숨기지 않을게. 그 순간 순복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지. 이렇게라도 다시 모일 수 있어서 다행이야. 병실 안은 울음과 화해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차갑고 삭막했던 공간이 마치 오래된 가족사진 속 따뜻한 순간처럼 변해갔다. 명옥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이 깃들었고 그 눈빛은 마지막 작별을 준비하는 듯 아련했다. 며칠 뒤 명옥 할머니의 병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세 자식은 번갈아 가며 곁을 지켰고 손주들도 매일 찾아와 손을 잡아주었다. 그래, 결국 가족이구나.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니. 명옥 할머니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이제 됐다. 내가 바라던 건 이거였어. 재산도, 집도 필요 없다. 너희가 서로 지켜주는 모습,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날 이후 자식들은 더 자주 어머니 곁을 찾았고 순복 아주머니도 묵묵히 곁을 지켰다. 아파트의 삭막한 복도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번져나갔다. 가끔 우리 삶에서도 소중한 사람을 잊고 지낼 때가 있다. 하지만 늦기 전에 돌아간다면 그것이